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조교수 장부루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인 AI 기업인 업스테이지와 서강대학교의 풀스택 LLM 프로젝트에 필요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기술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줄여서 레그라고 하는 기술은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레그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떠한 개념이 필요하고 어떻게 더욱 향상된 레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번 강연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그라고 하는 기술의 핵심 컴포넌트는요,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즉 거대 언어 모델이란 흔히 자연어 처리나 또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내용을 다루시는 교수님들은 다음과 같이 강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지피티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대 언어 모델이란 무엇이야? 라고 질문했을 때 치지피티의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언어 패턴을 예측하고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챗GPT의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모델은 주어진 텍스트 시퀀스에서 다음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와 같은 어떤 단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올지는 여러분이 아마 떠오르시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단어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마르고 닳도록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모두가 각각 각자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 확률값을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이 동해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애국가를 통해서 이 두 개의 단어들의 조합을 살면서 좁혀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르코 달트록이라고 하는 이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해울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텍스트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이 다음에 올 단어들의 확률을 예측하는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첫 번째 단어부터 두 번째 단어, n-1번째 단어까지 주어졌을 때 n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게 바로 언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n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값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떤 단어가 반드시 등장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확률 값에 의해서 계산을 해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참 좋구나. 사실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 조합은 아무래도 너무 확실하게 애국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말하고 되도록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거. 어, 이런 언어 모델의 개념을 가지고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학습하고 이러한 방대한 양의 텍스트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델은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대 언어 모델은 별거 아니고
언어 모델이 그냥 거대해진 겁니다. 거대해진 이유는 더욱 많은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요, 다 모아요. 다 모아서 하나의 시퀀스로 다 이어붙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은요, 이 시퀀스를요, 이 텍스트들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학습을 합니다. 즉,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를요, 쫙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현재까지 읽은 부분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다음 단어까지 읽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쭉 읽으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은 거대 텍스트 데이터를 전부 다 읽으면서 학습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로열러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은 학생이다 가정해봅시다. 그 친구는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얼마나 똑똑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한테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왜? 도서관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또는 문서를 요약하는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 책을 읽거나 또는 신문 기사를 읽거나 신문 기사에서는 헤드라인에 있는 게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주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텍스트들도 일반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을 읽을 때 애브스트랙트 초록이나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에 논문 전반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이야기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의 절반까지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이야기 생성 기능도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수없이 많은 책을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책들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능력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영어로 된 책을 읽거나 프랑스어로 된 책을 읽고 독일어로 된 책을 읽었을 때 또 그 안에 또 번역된 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번역본과 일반복이 있는 책들이 있겠죠. 특히 예를 들면 텍스트북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이 언어 능력도 생겼기 때문에 번역도 가능합니다. 또 그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으면은 얼마나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재밌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도서관에는 코딩과 관련된 책들도 많죠. 그 책을 다 읽은 친구는 얼마만큼 프로그래밍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대 연애 모델은 정말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문서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읽으면서 너무나 똑똑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정말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 태스크뿐만 아니라 근데 종종 다음과 같이 지식, 지각적 언어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실 확인, 기사나 주장 등의 사실성을 검증하는 작업, 주어진 문장이나 텍스트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정보와 배경 지식을 요구. 예를 들어 뉴스 기사에서 제시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태스크에도 우리의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는 도메인 특정, 즉, 우리는 어떠한 주제랄까요? 어떤 분야랄까요? 이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도메인에 특정되어 있는 질의응답을 할 때, 이런 지식,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의학, 과학, 화학, 연구 등의 특정 분야의 한정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작업이 바로 도메인 특정 질의응답입니다. 이런 작업에서는 해당 도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겠죠.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또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중요한 결정을 낼 때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럴 때 복잡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이 바로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진단 시스템에서 환자의 기록과 최신 의학 정보를 기반으로 진단을 지원할 수가 있겠죠. 즉 이런 경우에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별도의 지식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사람들이 더욱 많은 작업들을 수행해주길 기대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런 특정 도메인의 지식이 필요한 태스크에도 거대 언어 모델이 활약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 집약적 언어 작업을 할 때 거대 언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도메인 지식을 했을 때 거대 언어 모델이 헷갈려요. 왜? 얘가 아직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의학 정보나 법률 정보나 금융 데이터를 아직 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시키네. 혼란에 빠져 있죠. 또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학습된 이후에 최신 정보들에 대해서는 얘가 전혀 대응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어떠한 로열러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었는데요. 지난달에 새로 입고된 책이 있어요. 또는 이번 달에 새로 입고된 책이 있어요. 얘가 아직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런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알지 못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종종 부적절한 응답을 합니다. 우리는 언어 모델이 분명 똑똑한데 이렇게 언어 모델이 아직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 방법,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가 직접 TGPT한테 물어봤는데요. 한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장부르 교수의 업적에 대해서 너가 아는 지식선에서 알려줘 라고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장부르 교수는 입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연구하며 현대 한국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특히 한국 고유의 철학과 민족신앙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큰 연구를 미쳐다 알려줬다. 정말 아무 말이나 지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 장부르라고 하는 교수가 아직은 덜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르 교수에 대한 지식이 아직 언어 모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 말이나 치어서 응답을 하고 있죠. 이러한 헛소리를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나 특정 도메인의 지식이나 최신 정보를요. 추가로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방법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거대해서요. 얘를 학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죠.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을 추가하는 학습하는 방식은요, 생각보다 진짜 많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학습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엄청 다양하고 최신 정보는 계속 증가할 텐데 계속 발생할 거고 근데 얘를 그때그때 매번 학습하는 것은 사실 유지 비용이 많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학습 없이 질문에 대해서요 적합한 지식을 또는 최신 정보를요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한 다음에 이제 질문에 유효한 정보를 찾아낸 다음에요. 이 찾은 정보를요 언어 모델한테 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추가 학습 없이 검색된 정보를 활용하여 응답을 생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언어 모델은 되게 다양한 추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비록 알지 못하는 지식의 지연정, 어떠한 지식에 대한 힌트가 되는 유용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주면 그 유용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왜? 언어 모델은 되게 똑똑한 친구거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대부분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 친구는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본 적 없는 공부할 때 본 적도 없는 내용이 있지언정 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주면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 한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장부르 교수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해줘 라고 하면요. 다음과 같이 사실은 이전에 했던 슬라이드는요, 사실 조작이었습니다. 다 같이, 요새의 언어 모델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은 그냥 모른다고 잘 말해줘요. 근데 다음과 같이 한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장불 교수의 업적에 대해서 검색해서 알려주라도 알려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이트 3개에서 검색을 해서 특히 서강대의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등장한 글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제가 관련된 응답을 생성해 줍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연구자로서 여기 있죠.
장 교수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를 개선하고 더욱 신뢰성 높은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며 교육과 연구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젊은 학자입니다. 정말 사실에 가까운 응답을 생성하죠. 아까는 장보러 교수에 대해서 몰랐지만 장보러 교수의 업적이 담긴 블로그 포스트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응답을 생성합니다. 이게 검색 기반 검색을 생성 과정에서 활용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모티베이션과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나 줄여서 RAG라고 하는 기술은요, 다음과 같이 검색해서 Retrieval 무언가를 검색해서요, Augmented 어떠한 검색 결과를요 보충하여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충된 검색을 통해 보충된 인풋을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얘를 보충하여 응답을 생성한다. 렉은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 중 가장 최신의 정보를 탐색하여 반영할 수 있다. 거대 규모의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질문에 대응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되고요. 왜?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특히 언어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정보에 대해서 특히 향상된 성능을 보입니다. 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제공해 주니까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연관성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가능한 도메인과 주제가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생성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레고라고 하는 기술이 진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큰 규모의 기업이랑 정부기관들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기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가 좋아하는 예시인데요. 김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엑셀 펑션을 되게 많이 이용해서 효율화 했는데 다음과 같이 너무 엑셀 펑션 사용하지 마세요. 네? 기계를 어떻게 믿냐고 과거에는. 특히 현재 언어 모델은 잘 그냥 블랙박스 모델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어떻게 믿냐 하면서 기계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 레그라고 하는 기술이 왜 각광을 받고 있냐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해서 어디서부터 검색을 한 결과다라고 이 생성 결과의 증거가 되는 이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함께 제공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언어 모델의 뇌피셜로 생성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검색을 해서 팩트를 기반 생성한 거야라고 하는 이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즉, 이 생성이 왜 생성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거에 어떠한 그 기본을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이 생성된 응답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라고 하는 기술은 LLM이 왜 이러한 응답을 생성했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어떠한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에서는 종종 챗GPT가 이상한 응답을 생성하면은 큰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우리의 언어 모델이 내 피셜로 생성한 게 아니라 우린 그냥 검색해서 알려준 거야. 검색한 걸 기반 생성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면피가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사용자들이 입력을 집어넣습니다. X라 해볼게요. 이 쿼리를요, 원래 과거에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생성 모델에 넣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LLM이었다고 하면은, 이 그냥 넣기 전에 한번 검색을 돌리는 겁니다. 그냥 외부에 검색 엔진을 돌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집해놓은 지식 베이스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기반으로 연관 문서를 검색하고요. 이 검색된 문서들을 제너레이터에 넣어줍니다. 대신에 이때 문서들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입력 쿼리 X도 함께 넣어서 응답을 생성해요. 그래서 Y를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웨그라고 하는 기술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발전했거든요. 등장한 게 2020년이지만 그 이후에 발전된 게 1, 2년 만에 엄청 빨리
발전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부분, 이 검색기 있잖아요. 이 검색기, 이 부분이 이미 너무 고도화된 기술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기술이 AI의 근본이 되기 이전에 이전,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분야는 과거에는 제 생각에는 어디 포커스가 있었냐면은 검색 엔진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검색 엔진이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수억 개의 문서 중 적합한 결과를, 허리에 적합한 결과를요, 몇백 또는 몇십 밀리세컨드 안에 돌려줘야 되는 엄청 라지 스케일이지만 엄청 빠른 기술입니다. 그리고 엄청 고도화가 돼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이 생성 과정에서 이 검색을 하는 이 과정이요, 이미 엄청 고도가 돼 있고, 이 시간을 엄청 늘리거나 엄청 느리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생성할 때랑 이 검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오버헤드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레그라고 하는 기술에 리트리버, 고도된 리트리버 기술을 쓰는 게 엄청 비싼 작업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이 검색 엔진을 연구하던 분들도 라지 랭귀지들이 함께 부상하면서 어,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생성 태스크에 투입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그라가는 기술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발전했고 엄청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그라고 하는 시스템에서의 리트리버 역할은요, 입력된 문서에 적합한 텍스트 혹은 문서를 검색하는 겁니다. 쿼리에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정보를 탑색해야겠죠. 기능으로서는 적합성을 기반으로 주어진 쿼리에 대하여 문서들을 정렬합니다. 다양한 랭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리트리버가 있고 그 리트리버가 엄청 값싸게 쓰일 거냐 또는 엄청 정확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되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지만 취사 선택해서 고르면 됩니다. 이 리트리버의 중요성은 외부 지식 베이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 파이프라인에서는 마지막에 제너레이터를 거치겠죠. 제너레이터는 검색된 문서와 쿼리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검색된 문서를 입력 쿼리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검색된 여러 개의 문서의 정보를 답변 생성에 결합합니다. 생성형 모델을 활용하여 주어진 쿼리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데요. 이 제너레이터의 중요성은 자연어 형태의 답변을 제공한다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텍스트 응답을 생성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그라고 하는 기술이 2020년 뉴립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학회에 발표됐었고, 다음과 같이 놀리지 인텐시브 NLP 태스크, 즉 지식이 엄청 중요한 태스크를 위한 리트리버 어그먼티드 제너레이션 기술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어떠한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겠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요. 이 지문을 벡터로 만들어주는 쿼리 인코더, 이 벡터를 기반으로 되게 엄청 거대한 문서 뭉치에서 엄청 빠르게 시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이 MIPS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이 MIPS를 기반으로 문서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큐멘트들을 찾아요. 이 쿼리에 연관되어 있는 다큐멘트 Z1부터 Z2, Z3, Z4를 찾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쿼리에 적합한 문서 Z들을 검색합니다. 그럼 다음요. 검색도 문서 Z와 쿼리 X를 활용해서 응답을 생성합니다. 보시면요. 원래 쿼리가 보라색이었거든요. 보라색이 검색된 문서의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된 문서와 이러한 쿼리 X가 결합이 돼서요. 생성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된 문서 Z와 주어진 쿼리 X를 활용하여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X만 가지고 응답을 생성할 때보다 이 관련된 Z를 기반으로 논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